간단하게 AWS가 있는 퀀텀 서비스인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와 애저에 있는 애저 퀀텀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요. 대시보드가 있고 디바이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바로 뭐냐면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퀀텀 서비스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 둘, 세 개는 시뮬레이터, 대표적인 상태 벡터, 텐서 네트워크, 덴스트 매트릭스 서비스를 나타내고, 아마존은 현재는 뭐 그 하드웨어는 만들지 않지만 아이온큐라든지 IQM, 큐에라, 니게티 등의 어떤 퀀텀 서비스 그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들과 서로 연결해 갖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인 아이온 Q, 그다음에 초전도 방식인 IQM, 그다음에 중성원자 방식의 큐에라, 그다음에 어, 초전도 방식의 리게티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개의 그 퀀텀 서비스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한 어떤 양자 회로를 여러 개의 퀀텀 서비스에 동시에 보내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보내서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양자 컴퓨터가 내 알고리즘에 가장 적합한가 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AWS 같은 경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선불제라든지 연 단위로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량만큼만 지불합니다. 그 다음 페이 애즈 유고라고 그래서 사용량만큼 매달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뭐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리어1이라는 아이온큐 쪽의 코스트를 보면은 한번 타스크를 보낼 때 0.3달러, 그 다음에 그 회로를 중복해서 여러 번 돌리는 걸 우리가 샷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0.03달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간당 7,000불을 내시면 이 예약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예 1시간 동안은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가격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노트북을 만들어서 이쪽에 URL 치고 나면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넌 모든 셀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도는 동안 좀 보면은 내용들 보면 제일 윗부분은 코스트를 추정하기 위해서 트래킹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 아마존 브라켓 같은 경우 자체 퀴스킷이나 페니렌이나 CIRQ 같은 또는 큐샷 같은 자체 SDK를 갖고 있는데 그걸 브라켓 SK라고 부르고 그 브라켓 SK에서 지원하는 녹화 시뮬레이터를 기동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브라켓 DM, 덴시티 매트릭스를 또 이렇게 호출하는 시뮬레이터 호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스킷 브라켓 프로바이더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퀴스킷 아마존 브라켓을 퀴스킷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엔드에 대한 쿼리를 했더니 SV1, 텐서 네트워크, DM1이라고 하는 여기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변수에다 집어넣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타입을 QPU로 그 쿼리를 하게 되면 물정이 QPU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결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상태 벡터라고 하는 거를 QPU에다 넣어놓고 기동을 그 서킷 만들고 기동을 하고 이 QPU 런이라는 걸로 기동을 시키고 타스크 아이디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긴 타스크 아이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타스크를 제출을 한 거고 아마존 브라켓에 보시면 여기 퀀텀 타스크라고 하는데 보면 여기에 타스크가 기동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4 끝이 34C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끝 타스크 아이디가 끝이
34C로 돼서 요게 이제 기동이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스크는 프롬적으로도 결과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이미 이제 스토리지 내에 또 보관도 이렇게 돼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요거를 불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브라켓 같은 경우는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게 보관이 돼 있어서 뭐 클라이언트 시스템하고 끊어져도 나중에 이 내용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이슨 파일로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동된 결과를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걸 프롬적으로도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 브라켓의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브리드 잡이라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잡이라는 건 요즘에는 퀀텀 알고리즘이나 특히 이제 퀀텀 머신러닝 QML 같은 경우는 CPU, GPU를 쓰면서 동시에 QPU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GPU에서 작업이 끝나면 바로 그걸 QPU한테 보내는데 일반적으로 이 퀀텀 디바이스들은 전 세계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이 내부적으로 Q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CPU, GPU에서 다 처리하고 나서 QPU를 처리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Q에 자꾸 기다리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브라켓 같은 경우는 이게 하이브리드 잡으로 선언이 되면 하이브리드 잡이라고 하는 따로 여기서 관리를 하면서 만약 이게 하이브리드 잡이다 그러면 이 내부 큐에서 가장 큐를 제일 앞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브리드 잡 같은 경우는 CPU, GPU하고 큐표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딜레이를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잡 같은 경우는 CPU, GPU를 좀 고성능 인스탄스를 우리가 사용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아마존 브라켓 같은 경우는 어떤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 때 이 CPU, GPU 같은 이런 인스탄스를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IBM 퀀텀 플랫폼이나 아이온큐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하이브리드 잡 같은 경우 이런 인스탄스를 따로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해소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웨이브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지금 제가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구글 쪽의 서비스인데요. 거기에서 필요한 이런 퀴스킵 브라켓 프로바이더, 아마존 브라켓 SK 뭐 이런 거를 설치를 한 다음에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뭐냐면 AWS 서비스를 원격지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액세스 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한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를 갖다가 이 지정을 해주면 원격지에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IAM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 서비스에 들어가면 유저를 만들고요. 그 유저 소관에 들어가면 시크릿 크리덴셜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 액세스 키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게 파일 형태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mk박이 액세스 키 csv라는 파일이 있어서 여기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가 있어서 이거를 웨이브 시스템에 이런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를 집어넣게 되면 외부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잡 아이디가 있어 가지고 이런 잡 아이디가 생기고 요게 마찬가지로 아마존 브라켓에 보면 퀀텀 타스크라고 하는 곳에 이런 자바들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를 통해서 웹에서도 언제든지 아마존 브라켓을 서비스 레벨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저 쪽에 애저 퀀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저 같은 경우도 애저 퀀텀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컨티니움 중성원자, 컨티늄이라는 이온 트랩 있죠. 아이온큐 이온 트랩, 그다음 파스칼이라는 중성원자, 그다음 리게티라고 하는 초전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트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퀴스킷을 사용할 수도 있고 CIRQ를 쓸 수 있고 큐삽도 쓸 수 있는데, 퀴스킷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그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제 컨티뉴움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리소스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리소스 아이디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이 애저 퀀텀 서비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다 기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터 및 QPU들이 리스트업이 쭉 되고, 그래서 서킷 하나 만든 다음에 기동을 해서 뭔가 잡을 제출했던 잡 아이디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끝이 214네요. 그래서 결과를 얻어서 이렇게 출력한 걸 보여주고, 방금 그 잡 아이디 214라고 하는 잡 아이디가 이 잡 매니지먼트에 가면은 이 끝에 요 내용이 아마 214일 겁니다. 눌러보시면 요게 끝이 214라고 요거가 지금 기동이 된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프롬적으로도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뭐 다운로드 잡 아웃풋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이손 형태로 잡의 수행 결과를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AWS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 노트북을 통해서 직접 필요한 것, 그 내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액세스 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 키에 보면은 이 커넥션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 정보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외부 지금 여기 구글 콜앱에서 애저 퀀텀 서비스 중에 컨티뉴움을 사용하는 거를 코드를 예로 든 거죠. 그래서 윗부분에 보면 퀴스킷 인스톨하고 애저 퀀텀 퀴스킷이라고 하는 버전을 이렇게 인스톨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하는 긴 부분이 있습니다. 커넥션 스트링.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요겁니다. 커넥션 스트링 요건데요. 요거 여기에 뭐 API 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애저 퀀텀 관련된 리소스 접근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넥션 스트링을 갖다 적어주고 수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 아이디가 이제 제출된 게 있는데, 이 잡 아이디가 바로 여기 가시면 잡 매니지먼트에 가면 이 중에 하나 중에 잡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애저 퀀텀이나 아마존 브라켓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